사과 요구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광주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겐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요즘 얘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 뭐하다 1시간이나 늦어? 광주라며. 저 경상도 같은데? 저 경상도예요. 사투리 형도 왜 그러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경상도 분이? 가르쳐줘. 너 시간이 몇 시냐? 너 시간이 몇 시냐? 아, 너그 시간이 몇 시야? 아니 근데 이분들이 대화할 때만큼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너 시간이 몇 시냐? 예, 좋다. 뭐 하다 1시간이나 늦어? 아우 좀 늦을 수도 있지. 네 때문에 가족들 다 기다렸잖여. 아니 뭐 어쩌라고 왜 소리 질러 나한테. 제 동생은요 절대 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몇 살 차이길래. 나가 소리 지르는 건 잘못했어. 근데 니도 늦은 거 잘못 아니냐? 아니 가족끼리 굳이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놈의 가스나 죽어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럼 어머님이 딸 네가 잘못한 거니까 오빠한테 사과해 불어라. 아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나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아사 어색해서 죽어버렸구나. 사투리에 들어갔어. 깔짝지근해요. 깔짝지근해요. 아니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오늘은 여동생한테 미안하다는 말 꼭 한번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게 아까 아빠도 우리 큰 첫째한테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서. 근데 미안해를 좀 성의 없이 영혼 없이 하는 경우에 더 기분 나빠요. 유행어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미안, 뭐 이런 친구들 박성광 씨. 박성광 씨. 미안, 뭐 이래버리면 바이바이 두바이야 이거잖아요. 아니 사과 받는 사람도 좀 기분이 많이 나쁘죠. 절대 미안하다고 말 안 하는 여동생 때문에 고민인 오빠를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의자 불편한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무거운 몸으로 나와서 미안해요. 무거운 풀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머리 커서 미안해요. 네. 네, 미안해요. 몰려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를 여동생한테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어, 절대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요.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이제 적게는 15분에서 뭐 3, 40분 늦게 와요. 사정이 있어 좀 더 걸리겠다라고 먼저 언지를 주면 그러게 먼저 먹고 있거나 그럴 텐데 아니 뭐 늦을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냐고. 가족끼리 꼭 미안하단 말 꼭 들어야 되겠냐고. 그럼 지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좀 따로 살아요? 네, 여동생이 주말마다 이제 집으로 와요. 가끔 이제 꼴보기 싫고 그래도 이제 저녁에 또 자기 혼자 버스나 뭐 택시 타고 저는 좀 그냥 안쓰럽고 그래서 또 저 일꾼 태우러 가요. 직접. 네, 오빠가 데리고 오려고. 맞아. 네, 근데 하필 또 동생 그 사는 집 앞에 주정차 카메라가 있어요. 몇 분까지 앞에 나와 있어라. 그렇지 약속 지켜야지. 네, 그거 전화를 하고 출발을 해요. 어. 안 나와 있어요. 아 사진 찍히잖아. 그럼 전화를 너 어디냐? 어디냐? 이거예요. 너 어디냐? 어디냐? 화가 나는데 옆에 이제 타잖아요. 기다렸다가 이제 가게. 가게? 네, 그럼 사투리 가라, 사투리. 가라. 가게. 가게. 아 이제 가게. 난 가게가 제일 잘 알고. 근데도 이제 미안하다고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럼 동생이 여태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어릴 때는 했었어요. 네, 근데 콜센터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예. 그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는지 성격이 좀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거길 그만두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고쳤으면 해서. 미안하신데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얘 특유의 눈빛이 있는데 특유의 눈빛. 내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절대 동생 되게 잘 알아요. 나는 절대 잘못했다고 말할 생각 1도 없어라고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딱 그 날카로운 눈매가 있어요. 동생이 미안할 행동을 많이 하세요? 예,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핸드폰 매장을 하고 있는데, 예,
7개월 정도 동생이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자주 지각도 하고 농땡이도 좀 많이 피우고 정영원의 농땡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얘가 1시간 동안 안 와요. 서울 갔다 왔나? 근데 너 어디냐 빨리 와라. 지금 사람 많이 와가지고 나 혼자 카바가 안 되니까. 네가 와가지고 좀 그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저희 매장 위쪽에 보면 옷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놀고 온 거죠. 또 이제 고객님이 개통을 하고 나 바빠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오빠 이거 갖다 주고 올 테니까 이거 좀 보안 좀 넣어주라. 서류 보안 좀 넣어주라. 하고 이제 뭔가 행동이 이게 리액션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어이가 없어서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여기서 화낼 사람은 난데 왜 제가 화를 내지? 그러면 오빠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한테도 미안할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가지고 같이 안 살고요. 이제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셋이 사는데 이제 어머님한테는 그런지 제가 보진 몰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랑 동생이랑 이런 일로 이제 막 자주 다투다 보니까 어머님이 가운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시죠. 엄마 힘들겠다. 자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예요. 예, 정말.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여동생. 안녕하세요. 아니 미소도 아주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사과 잘하실 것 같은데. 인상도 좋고. 관상학적으로는 사과를 달고 사실 것 같은데. 사과형이 얼굴이. 아니, 오빠의 고민 이해가 돼요?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실은 원래 사연을 제가 내려고 했어요. 뭘로? 입장이 달라. 네, 그러니까 오빠랑 저랑 그러니까 화내는 기준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 자체가 웬만한 일은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가자는 주의인데 그러니까 오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뭐 미안해라는 그 단어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 느낄 때?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아요.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 혼자만 계속 늦게 오면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고 그거는 좀 미안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선약이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늦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마는 오빠한테 아, 나 오늘 선약이 있으니까 여기 들렸다가 가족 모임 참석할게라고 얘기를 해요. 꼭 굳이 내가 늦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야 하나? 성향이 많이 다르네. 성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근데 오빠분이랑 예전에 일도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오빠가 좀 예민하신 부분인 거예요? 오빠가 나갈 일이 생겨서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고 난 일어나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오빠 볼일 보러 나가면 되는데 굳이 또 제 이름을 2번, 3번 계속 이제 제가 또 대답을 할 때까지 수경아. 네.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시고 옷가게 가서 1시간씩 늦게 왔으면 오빠 미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놀러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화장실 이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주변 상가 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친분을 쌓으면 좀 정보를 교류하는 데도 좋고 아무래도 좀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럼 가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건데 좋은 의도면 오빠한테 그 말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오는 길에 가게가 있다 보니까 눈 그냥 잠깐 마주치고 들려서 인사하다가. 인사를 한 건데 이제 그 가게 언니가 저를 들어봐, 붙잡고 이런 얘기를 거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빠가 아니라 친구였으면 미안해라고 하시는 편인가요? 친구나 다른 관계에서는 전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이렇게 좋게 대화해서 다 푸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미안해를 좋아하셨나요? 제가 자, 일단 화요일하고 죄송한데 물 좀 마시고. 왜냐면 오프닝 때보다 눈이 너무 커졌어요. 계속. 요 사이에 어머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 어머님 한번 만나보고 그래. 그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진짜 중간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솔직히 누구 입장이 더 이해가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네. 이제 오빠도 좀 너무 미안- 심...
좀 그런 편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더 딸이 오빠 미안해 이 정도 하면 10분이면 끝나요. 그지? 근데 그걸 아는 바람에 밤새 해요. 귀찮으세요 못하겠다. 날 새고 해요 둘이서. 정말 기를 맞고 죽어버리고 싶어. 어머님이 짝으로 오시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랑 성향이 비슷해? 엄마 성향상 볼 때. 반반인 것 같아요. 애매도 둘이에요. 반반을 너무 좋아하죠. 중립적인 위치여서. 어머니. 딸이랑 오빠랑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아들은 고지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같이 밥을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네. 종업원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를. 네. 아들은 안 돼. 그럴 수 없어. 사과를 들어야 돼.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반찬 더 주세요라고 말하면 더 리필을 해다 주잖아요. 그럼요. 근데 던져요. 성의 없이. 네, 식탁에서 타닥 하고 오잖아요. 돌아 이러고 막 걸어와요. 걸어오니까 기분 나빠. 타닥은 기분 나빠.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러 와가지고 저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지? 타닥 세 콤보는 아니고요. 쓰리 콤보는 그냥 아니고. 정도. 타닥. 네, 아, 이렇게 했구나. 그냥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예. 이제.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손에서. 혹시 본인이 좀 고지식하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 안에 기준이 이렇게 딱 하나가 선이 있는데 빗나가면 그 핀트는 짚고 넘어가는 정도 장난삼아 친구들도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는 해요. 도로 가다 보면 자동차 튜닝한 휠들 보면 좀 이렇게 다 막혀있는 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휠이 네, 있죠. 그런 휠을 보면서 저거 성필이다. 꽉 막혀 있다고. 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구나, 느낌이.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매장 끝나고 대리운전을 해요. 아이고, 열심히 사시네. 대리 기사를 밑으로 보시면서 그런 분들 있죠. 폭언과 욕설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을 제가 운전해갖고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내리라고 해요? 아니요, 저는 제가 내리죠. 대리 기사니까. 대리기사니까 자기 차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내리고 차가 갖고 가는 거. 택시기사가 아니지. 아니, 사과를 굳이 들을 필요도 없지. 내려버리면 되지. 나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 나도 좀 그냥 계속 저 같았으면 그렇게 좀 토건하는 그럴 것 분들이 있거든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뭐가 쌓인 게 많아요? 6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오빠를 좀 무서워했어요. 제가 조금만 뭔가 잘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미쳤냐? 뭐 네가 잘했냐? 네가 죽고 싶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그냥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 편이었고 또 이제 오빠 성격이 이렇게 욱하는 게 있다는 걸 엄마가 아시다 보니까 빨리 끝내자고 미안하다고 끝내자고 왜냐면 오빠는 너무 정확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강압적인 오빠이기도 했고요. 네,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어머니도 항상 말씀을 하시고 여동생도 말을 하고 너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버릇을 다 고쳤어요, 제가. 어떤 버릇이? 동생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격을 이제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경아 잠깐 얘기 좀 하게 일로 와봐. 고쳤어요, 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가요. 근데 이제 나는 너랑 엄마가 이게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나는 고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안 고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랑 오빠랑 다른 사람이다, 성격이. 나한테 그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골이 쌓였나 봐요. 저도 이제 들은 거라. 그럼 미움 같은 게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폭언하고 폭력을 조금 하셨었어요. 근데 동생한테만은 욕 한마디 절대 손끝 하나를 안 건드려요. 제 여동생도 그거를 좀 이용을 해 먹었던 게 제 어릴 때 유행을 했던 게 커플들끼리 인형이 있어요. 오빠 나 이거 줘. 그러면 안 돼, 이거 오빠 여자친구랑 같이 한 거야. 못 줘. 아빠한테 줘. 그러면 아빠가 와가지고 너는 머시물 새끼가 뭔 인형을 갖고 다니냐고. 뜯어버려, 바로 머시머시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여동생한테 줘요.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부당함이 마음속에 있었네요. 아빠가 있었네요. 하는 행동이 부당한 것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저도 어릴 때는 오빠만 상처를 받은 줄 알았었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좀 드시고 들어오시면 조금 이렇게 과격해지시는 부분이 계셨는데 그 화살이 오빠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빠만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피해 계시는 경우가 좀 계셨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혼자 남아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좀 힘들었겠구나 혼자 있을 때. 그런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 있군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러니까 울질 않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올 때 좀 집이 깨끗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고, 청소해. 그냥 집안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엄마를 기다렸는데 크고 나서 갑자기 그게 그때 제가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면 날 때리고 안 때리고 해서 정서가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불안하잖아요. 딸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자세히는 몰랐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딸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아들만 데리고 피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한번 울면서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엄마는 오빠만 배려를 하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둘이 안고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네, 아유. 아마 영원히 미안할 거예요. 아이고. 딸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은 나의 버팀목이고 딸은 나의 위로예요. 나의 위로. 나의 버팀목. 제가 살 수 있게 버티고 위로가 돼줘서 제가 버텼던 것이고 근데 어떻게 둘 다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럼요. 아이고 어머니 저는 진짜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가슴도 아프지만 어머니가 한편 부러워요. 저는 위로와 버팀목이 없네요. 버팀목이 소고기고 위로가 되죠. 아니 바뀌었어요. 버팀목이 돼지고 위로가 소고기죠. 막았어요. 어떻게 계속 소고기. 오빠는 그러면 동생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갖고 있는 거는 솔직히 오늘 알았고요. 잘 그래도 몰랐겠지. 다행이네. 두드러 맞아가지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도망갔다 나왔는데 생글 맞으면서 동생이 반겨요. 내가 집 치워놨어. 저도 그때는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좋게만은 또 안 보였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항상 안 맞으니까. 네. 그런 속마음을 저 역시도 오늘 처음 들었고 동생 속마음을 미안함이 있는 그럼요. 이게 사실 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거는 전쟁의 공포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것보다 또 훨씬 더 큰 아픔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버팀목과 위로가 싸우는 거. 맞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공포스럽고 상처가 클 거란 말이에요. 말을 안 하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한 달 정도. 둘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아예 안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남매 막내인데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형제들을 그동안 떨어져 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만 갖고 그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자꾸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를 그 다름을 인정을 안 하고 제일 후회스러운 게 살아생전에 어머니 돌아가기 전까지 그런 우리 형제들의 위에 있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바보고 진짜 후회스러워요. 그럼. 그 남매는 그걸 진짜 유념하셔야 돼요. 어머니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지금도. 미안하단 말을 동생한테 계속 듣고 싶은 게 아빠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거에 저도 모르게 집착이 조금은 저도 있다라고 인정을 그럴 해요.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사회생활에서도 트러블이 생기고 남편이랑도 트러블이 생기면 그거는 가족하고는 틀리게 돌이키기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미안하단 말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그 걱정되는 게 높아신 것 같은 거죠. 저도 같은 걱정. 그죠? 저도 그러세요. 오빠 결혼. 저도 그러세요. 오빠 결혼하면 오빠도 아내를 만나면 똑같이 하면 안 될 텐데. 사과를 원하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간섭도 좀 있고 강요도 좀 있는데 제가 누굴 만나는 것 자체에 되게 예민해요. 갑작스러운 그럴 수도 약속이 있죠.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막 이걸 미리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화를 만약에 사람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을 때까지 해요. 전화를. 몇 개까지? 한 통에서 안 되면 뭐 3통, 4통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예를 들어 썸 타는 관계가 생기거나 하면 어. 아,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어디까지 지내? 그냥 그런 식으로 미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통금 시간이 생기고요. 그렇게 맨날 봐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어머니 터지셨어요. 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격일제로 만나라. 격일제로 만나라. 여기 있죠. 알았다. 아, 그것을 어떻게 정해놓고 해요? 감정을 어떻게 격일로 해요? 저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더라도 손잡고 들어갈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 역할도 제가 대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체력이 정말 저질 중에 저질이에요. 제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들어오면 그 다음날 매장 와가지고 결결대요. 막 꾸벅꾸벅 막 이렇게 졸고 그러니까. 그만 거기까지. 영화도 보고, 왜냐면 영화, 심야 영화도 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세세되고 얘기하겠어요. 어머님도 같이 이건 증언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가 체력에 받쳐주면 날마다 만나고 365일 만나도 안 말린다. 그랬더니 씨가 오케이 그럼 나 격일제로 만날게. 격일제로.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저거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 3일 땡겨갖고 만나요. 땡겨 쓰는 거야, 땡겨. 너 격일이라며. 그걸 다 체크했구나. 격일이라며 그러면은 땡긴 거야. 그러면 근데 그럼 땡겼으면 3일을 만났으면 3일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쉬어. 야, 정말 이번에 꽉 막혔네. 안 쉬어. 안 쉬어. 정말 이번에 꽉 막혔네. 안 쉬어. 꽉 막혔어. 완전 막혔어. 완전 막혔어. 야, 문이 어디야? 3일 만나고 다시 동생이 격일이 더 된 고민이다. 거야. 내가 보기에. 동생이 더 고민이야. 땡겼었으면 야, 이제 쉬어야 되는데. 지금 동생 입장이라면은 너무 싫어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싫을 것 같아. 아빠가 그래도 싫은데. 오빠는 여자친구 만나실 때 격일제로 만나세요?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없고요. 제가 체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전혀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빠 노릇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오빠인 것처럼 이제 다가가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편한 오빠, 편한 친한 오빠처럼. 오빠, 네. 친한 친구처럼. 오빠가 어떻게 하면은 동생분도 뭐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점 있으세요? 강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좋게 조근조근 얘기하면 저도 진짜 미안한 일이면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죠. 그래갖고 해결이 됐으면 일 안 나왔겠죠, 제가. 부드럽게 조근조근 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매장에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얘가 체력이 안 되니까 꾸벅꾸벅 졸아요. 그 다음날 또 남자친구 만나고 오겠죠? 그럼 또 이렇게 꾸벅꾸벅 이래요. 또 그 얘기야? 알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일일이 오빠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생이 잘못했고 오빠가 한 것 같지만 진짜로 동생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딱지 띄는데 시간 맞춰서 오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이놈의 집에 또 늦을 거야. 내가 한 바퀴 돌아오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것만 따지잖아. 옳고 그름만. 동생은 어떻게 보면 아빠를 두려워했듯이 어렸을 때 오빠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안 가신 거예요. 본인은 줬다고 그러지만 잘못한 것만 계속 따지고 있잖아요. 그럼 동생한테 있어서는 그게 감옥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생한테 야, 이제 나는 오빠는 내 마음을 너한테 표출을 하잖아. 그러면 너 역시도 그 네 속마음을 오빠한테 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아 얘는 나랑 다른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해를 할 텐데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맞아요. 삐치지 않고 그냥 속에 있는 거 자꾸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눠버릇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억이 안 나면은 말일 정도 됐을 때 오빠 이번 한 달도 전반적으로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산하듯이. 예,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 더 친해지니까 좀 웃으면서 한번 오빠 불러주세요. 오빠, 제가 원래 좀 애교가 없는데 그럼 오빠도 한번 웃어주고. 그럼 오빠도 한번 웃어주고. 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적이 있었는데도 고집 부리고 미안하단 말 끝까지 안 해서 그거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빠도 나도 더 같이 노력해가지고 잘 지내보아요. 그래 보아요. 자, 붐. 고민이 아니에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은. 남매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런. 친동생이 9살 차이 난 동생이 있는데 제가 막 너무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네. 아주 좋은 예를 네. 들어주셨어요. 진작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민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게 뭐야?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100표 넘어갔나요? 68표.